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ALT 분석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공부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테스트 업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 쪽 한번 싹 돌려보고 있는데요. 아이고, 좀 아쉬운 게 넷피스 아크를 좀 더 깊게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갖고, 그게 좀 약간 미미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취재된 대로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쪽에서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T는 이제 23년 4분기 실적 베이스로 이제 분석을 해놨고요. 녹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설명에 관련 주요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드림으로써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던스 제공 및 시장에 대한 계기 제공을 드리기 목적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ALT는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즉시 전량을 매도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회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ALT 이제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서비스를 이제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테스트 대상되는 주력 품목은 DDI, 디스플레이 구동체 어저께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PMIC, MCU는 어버버 반도체가 이제 포스닥 상장선대 그쪽의 주요 고객사고, 그 위에 MC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링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는 웨이퍼 단위에서의 웨이퍼 테스트라고 하고요. 보통 웨이퍼 테스트 또는 EDS 테스트로 통칭하고, EDS 테스트는 23년 3분기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샘CNS하고 타이거 일렉, 그 다음에 TSE 뭐 관련해서 설명을 쭉 드렸었고, 궁금하시면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이 남겨져 있습니다. 23년 3분기에 EDS 관련해서, 웨이퍼 테스트 관련해서. 그래서 칩 분리 이후에 파이널 테스트 사업을 동시에 전개 중에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트, EDS 테스트는 전공정이 다 끝난 다음에 막바지 이제 하는 거라서 후공정에 이제 포함되는 거고, 파이널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후공정이 다 완료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ALT는 이제 이 웨이퍼 테스트하고 파이널 테스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파이널 테스트는 크게 이제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COF라고 해서 이제 COG의 이제 변형인데, COD 쪽으로, DDI 쪽으로 이제 배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 테스트는 COF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걸요. 그 중장기 성장 전력 신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전력 반도체인 IGBT용 타이코 웨이퍼 링컷. 타이코 웨이퍼는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레이저를 이용한 절단이고, 이게 이제 PMIC 전력 반도체가 하고 관련된 거고, 이미지 센서 리컨스트럭션 사업, 이거는 CIS의 리콘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빠르나요? 좀 천천히 할까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MC, 메모리 컨트롤러 테스트 캐파를 급격히 확장 중에 있고, 매출의 대부분은 웨이퍼 테스트와 타이코 웨이퍼 링컷에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트 중에서 특히 DDI 쪽으로 해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후속으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 이제 IPO, 23년 7월에 IPO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ALT의 프레젠테이션 IR 홍보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비메모리 중심의 성장,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후공정 기업의 이제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는 거죠. 칩메이커는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말씀드린 거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을 모두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는 특히
이렇게 DDR 이런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수의 외주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특히 이제 웨이퍼 테스트하고 패키징 쪽인데 최근에 이제 테스트 쪽으로 외주화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비메모리 후공정 웨이퍼 테스트 관련된 업체가 두산 테스트나하고 LB 세미콘, ALT, 네페스 아크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후공정 이게 나왔는데 예전에 한번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지 모르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정은 이제 웨이퍼를 제조하고 회로를 생기는 공정을 의미하고 후공정이라는 건 이제 패키징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이제 오사트라고 합니다.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테스트.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반도체 공정은 오사트 시장은 이제 파운드리라는 건 반도체 외주 생산이죠. 가공된 웨이퍼를 받아서 칩을 제품화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서 위탁 생산되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 성장과 높은 영향성을 띠며 성쾌 성장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CPU, AP, GPU 이렇게 돼 있고 엔비디아의 그 H100이 이제 GPU잖아요. 그다음에 삼성의 엑시노스나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AP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반도체 칩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는 이제 반도체 칩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말하고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겠죠. 팹리스 외주를 받아서 생산만 담당하는 파운드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TSMC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공정이란 거는 이제 경우는 이제 이런 패키징과 웨이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외주 업체를 말씀드립니다. 오사트라고 하고 그래서 ALT도 이제 오사트 업체에 포함되고 있고 근데 국내 이제 후공정 장비주들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후공정 오사트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은 오사트 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후공정 장비주들하고 보시면 되십니다. 한미 반도체나 뭐 많잖아요. 이오테크닉스나 그런 업체들. 그래서 국내에서는 오사트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게 하나마이크론이나 네페스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이제 그 해외 오사트 업체 AES나 앵커나 이런 업체들에 비해서 매출 규모나 글로벌 MS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래서 국내 이제 오사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글로벌 과점 업체 대비 좀 약간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후공정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되셨나요? 후공정, 전공정, 후공정, 팹리스, 파운드리, 오사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오사트가 패키징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ALT는 오사트의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시죠. 오사트 기업은 이제 패키징을 전문하는 업체이고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고 대만의 ASE하고 미국의 앵커 이게 요 두 군데가 가장 유명한 큰 업체입니다. 파운드리는 TSMC,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하잖아요. 팹리스는 뭐 퀄컴, 엔비디아, 미디어텍이고 IDM은 종합반도체 기업.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이렇게 IDM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합반도체 기업. 개념은 그냥 아시면 되시고 간단하게. 반도체 분류는 어저께 그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 메모리는 램과 롬 이렇게 나눠지고 대표적인 게 DDR4, 5, D램과 낸드 쪽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이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시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크게는 이제 CIS 관계별 소조하고 시스템 반도체로 분류됩니다. 그 CIS는 이제 이 CMOS 이미지 센서에서 카메라 모듈 구동 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시스템 반도체는 아날로그, 로직 반도체는 하고 PMIC, 전력 반도체, DDI 이렇게 AP 이렇게 이게 이제 다 이제 비메모리라고 보시면 되시죠. MCU 그리고 GPU가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H100이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로부터 HBM을 받아서 여기서 장착시켜서 CPU하고 결합시켜서
GPU를 이제 코어스를 통해서 패키징을 통해서 GPU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쪽이고 이쪽에는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쪽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쪽이 주력인데 비메모리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PMRC도 하고 있고 DDI도 하고 있고 AP도 하고 있고 AP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게 최근에 갤럭시 S24에 탑재된 엑시노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체 이제 AP잖아요. 그게 이제 탑재됐죠. 저가형 제품군에. 그래서 이제 S22에서 발령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S23에는 채택이 제외됐다가 이번에 24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 AP가 자체 AP 엑시노스의 이제 그 발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입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퀄컴 쪽에 이제 스냅드래곤의 종속 현황을 탈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고 AP 쪽으로 관련해서는 후속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 쪽에는 엑시노스 쪽에는 국내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업체는 네페스 아크가 있고요. 현재 그 다음에 LB 세미콘하고 ALT가 이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쪽으로. LB 세미콘 현재 AP 쪽 삼성전자 AP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가형 제품이나 뭐 그런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네페스 아크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재무 상태나 뭐 그런 것들이 네페스 그룹 자체적으로 되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에도 간단하게 공유 드렸지만은 개인적인 느낌, 생각, 추론으로는 삼성전자 쪽에서 네페스 쪽으로 물량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려면은 네페스 쪽에 이제 매출 추이나 삼성전자향 매출 포지셔닝을 이렇게 분기별로 체크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퍼 테스트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EDS 테스트라고도 하죠. EDS 테스트, 웨이퍼 테스트, EPM, EDS 뭐 그런데 버닝 테스트라고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23년 4분기에. 그래서 EPM 테스트, 웨이퍼 테스트는 사실상 전공정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고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웨이퍼 테스트에서 불량품을 인지해서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불량품은 선별해서 여분셀로 이제 대체하고 리필 공정 거친다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 테스트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수율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고 불량품이 넘어가게 되면은 최종 반도체 제품이 이제 불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수율과 관계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테스트를 지금 현재 강화하는 아웃소싱을 이제 강화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버닝 테스트 쪽에 이제 네오스댐이나 멕시콘, 뭐 그다음에 DI 뭐 그런 것들, YIK들 뭐 아주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웨이퍼 버닝, 웨이퍼 테스트 쪽에 패키지 테스트는 파이널 테스트라고 하고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오스댐이나 이제 엑시콘 그런 것들은 전공정 메모리 쪽에 이제 해당되는 웨이퍼 테스트 업체들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ALT는 비메모리 쪽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비메모리 쪽에. 공정은 순서는 같은데 메모리인지 주요 이제 테스트 제품군이 메모리인지 비메모리인지 이제 따라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 테스트 공정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요. 웨이퍼 테스트는 전 공정이 끝난 데 전 공정이죠. 여기 못하네 보니까 전 공정. 끝난 웨이퍼에 대한 성능 및 품질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프로브 테스트는 웨이퍼 상태에서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전기적 신호를 가하면서 이렇게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시고 YIK하고 DI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웨이퍼 테스트는 하여튼 전 공정이 끝난 다음에 전 공정 8대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진행한다 보시면 되시고 주로 최근에 위탁 업체, 오사트 업체에서 테스트를 외주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추세가 보시면 되십니다. 제품별 매출액을 ALT 잠깐 보시면은
가장 높은 게 노란색인데 웨이퍼 테스트의 수출 쪽입니다. 웨이퍼 테스트 내수하고 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력 매출인데,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를 관련돼서 설명드렸던 거고, 웨이퍼 테스트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제품군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일단 추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22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됐다가 23년 1분기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했다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주로 DDI 쪽이 이제 주요 매출이거든요. 삼성전자가 고객사 쪽이고, 삼성전자 통해서 이제 아이폰 쪽으로 매출 엔드 유저가 이제 아이폰 쪽이거든요. DDI 쪽이. 그래 아이폰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DDI는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애플 아이폰 60% 정도 매출 비중, 그다음에 삼성 갤럭시 폰이 40% 매출 비중,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폰하고 갤럭시 폰하고 연동된다 보시면 되시죠. 웨이퍼 테스트는. 이 안에는 뭐 DD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이제 웨이퍼 테스트가 있고, 파이널 테스트는 거의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시고, 여기는 웨이퍼 테스트 중에서도 이제 세부 비메모리 이제 제품군별로 매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DDI가 65%로 가장 높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향이고, 그 다음에 CIS라고 있습니다. 이게 시모스 이미지 센서인데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DDI, CIS, PMIC 전력 반도체, MCU, 그 다음에 MC 메모리 컨트롤러가 신규로 매출로 23년에 발생됐고, 여기서 요 DDI하고 PMIC하고 MC 메모리 컨트롤러는 모두 22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관이 삼성전자 쪽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IS는 SK하이닉스 주로 들었고, MCU는 어버브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주요 기업사.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는 매출액이 22년 대비 23년 큰 폭으로 다 증가됐고, 나머지 SK하이닉스나 어버브 반도체 쪽에는 매출액이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23년에는 삼성전자,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향 제품군에서는 매출액이 증가됐고, 나머지 SK하이닉스 향으로는 매출액이 감소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웨이퍼 테스트 쪽이 이제 후공정 테스트 쪽이고요. 그 다음에 패키징 쪽으로 가공 처리하는 게 또 있습니다. COG하고 링컷인데, COG는 DDI 쪽에 이제 관련되고, 링컷은 이제 PMIC 파워 전력 반도체와 관계됐거든요. 이 링컷이 이제 삼성전자 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증가됐습니다. 200%. 링컷의 연캐파는 140억 원 정도고, 현재 23년에 46억 원이니까 아직 캐파 측면에서는 여유가 이제 아직까지는 많죠. 패키징은 자회사인 AGP라고 있는데, 여기는 크게 뭐 신경을 쓰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ALT의 핵심은 뭐냐면 웨이퍼 테스트, 링컷 두 개고, 특히 이 DDI 쪽에는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아이폰하고 연계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MC 메모리 컨트롤러가 6억 5천 매출이 23년 9월부터 이제 발생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낮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핵심으로 이제 24년도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좀 헷갈리실 텐데, 들어보시면은 이제 웨이퍼 테스트하고 뭐 COG 뭐 링컷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웨이퍼 테스트하고 크게 이제 웨이퍼 테스트가 이제 주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죠. 웨이퍼 테스트는 후공정에 이제 포함되잖아요. 전공정 끝난 다음에 하는데, 비메모리 쪽에 제품군이 여러 가지니까는 이런 비메모리 제품군들을 테스트를 한다 보시면 되시죠. 하는 걸요. 그래서 DDI, CIS, PMIC, IGBT, 전력 반도체, 여기는 전기차하고 이제 관계된 거고, 테슬라 쪽이 추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CU, MC, 메모리 컨트롤러, AP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AP 쪽에는
매출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고, 이게 이제 비리 먹거리가 될 수도 있을 개연성이 있겠죠. 이제 설명드리고, COG하고 링컷은 이제 COG는 DDI 쪽에 이제 해당되고, 링컷은 이제 전력 반도체 패키징의 연결자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메모리 전공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후공정에 이제 웨이퍼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후공정이 순서입니다.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이것들을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다이싱 PMP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웨이퍼 절단 및 양품 재배요. 그러니까 후공정 패키징의 가공 처리 업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링컷이라는 거는 이제 파워 반도체의 웨이퍼 레이저 절단이고, 이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COG하고 리콘, COG는 DDI 쪽이고, 이거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리콘이라는 건 이제 CIS 쪽에, 이미지 센서 쪽이잖아요. 시모스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칩 불량 여부를 파악하는 신규 작업인데, 이것도 또 신규 매출 아이템으로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현재 이게. 국내에는 테스트하고 리콘을 같이 이제 동시에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ALT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회사 이제 AGP로 테스트 패키징을 하고 최종 파이널 테스트 하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그냥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DDI가 이제 주력이잖아요. 주요 매출은 삼성전자 쪽이고, 여기서 애플 아이폰하고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뜨고 있는 링컷 관련해서 특허를 갖고 있는 국내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링컷은 ALT밖에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PMIC IGBT 쪽에서 연관되어 있고, ST 마이크로가 최종 고객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IGBT는 이제 테슬라 쪽하고 연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기사를 일단 공유를 드릴게요. 이게 전력 반도체는 삼성전자 쪽에 삼성 파운드리가 고객사고,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엔드 유저는 ST 마이크로 IGBT는 어쩌면은 테슬라 쪽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갖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링컷은 ALT밖에 가능하지 않다. 링컷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CIS는 현재 SK하이닉스 주요 고객사인데 매출이 많이 SK하이닉스에서는 HBM 쪽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CIS 쪽으로는 현재 그렇게 많이 확장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IS는 삼성전자 쪽이 이제 주요 고객사를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니 쪽도 이제 컨택 중에 있고, 두 개가 미래의 히든 스토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불확실하죠, 현재. MCU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많이 헷갈리시죠? 뭐 들으시니까요. 처음에 들으시면은 뭐 DDI 뭐 링컷 뭐 그런데, 저도 공부하면서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웨이퍼 테스트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한다, 순서대로 진행한다 보시면 되시고, 반도체 수율 향상을 위한 필수 공정이다 보시면 되시고, 이것들을 다 ALT가 웨이퍼 테스트에서 진행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메모리 컨트롤러가 이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모리 컨트롤러 신규 매출 발생한 23년도에 6억 5,200만 원. 이 캐파가 140억 원, 연 140억 원이라고 IR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확장의 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컨트롤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메모리 컨트롤러는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중앙 처리 장치의 C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통신을 이제 관리하는 반도체 소재이고, 메모리 반도체의 작동을 돕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온칩이라고 SOC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SOC거든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메모리 컨트롤러의 필수성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비디오나 영상 같은 거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고해상도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복잡한 그래픽 처리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의 작업이 정말 신속한 메모리 접근 및 고속 데이터 전송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메모리 컨트롤러가 없으면은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컨트롤러는 D램 컨트롤러하고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 두 가지로 나눴는데 D램 컨트롤러와 낸드 컨트롤러는 각각의 메모리 유형에 특화된 제어 로직과 기능을 제공해야 되며 따라서 각 메모리 유형별로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 별도의 컨트롤러가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를 내재화 시켰고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로 분류되는 제품 중에서 SSD 컨트롤러가 있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ALT의 메모리 컨트롤러 테스트는 삼성전자 쪽에 스마트폰용 SSD 낸드 플래시용 컨트롤러하고 컨트롤러를 테스트하는 이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IR 담당부로 통화해서 확인했고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낸드 플래시 쪽 컨트롤러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ALT가 이게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23년 3월 31일 날 이제 216억 원 투입해서 테라다인 장비를 반입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플렉스 장비라고 하고 울트라 플렉스 장비라고 해서 SoC 테스트용 이제 아까 메모리 컨트롤러가 So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 장비가 메모리 컨트롤러 장비입니다. 그래서 캐파가 연이 120억 원이거든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컨트롤러가 240억 원 캐파죠. 240억 원. 인컷이 140억 원이고 그래서 현재는 연 캐파가 120억인데 23년에는 6.9억 원 매출이 발생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년에는 최대로 돌리면은 120억 원, 100억 원 언더 내외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현재 풀캐파로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24년 4월 11일 지난주에 추가적으로 200억 원을 약 196억 원을 투입해서 추가 장비를 취득 결정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컨트롤 영역입니다. 25년 3월 달에 반입될 거고, 그러면은 ALT 메모리 컨트롤러 테스트는 삼성전자 쪽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고 현재 연간 기준 120원의 캐파가 확보되는 상태에서 1월부터 풀가동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MC 메모리 컨트롤러 테스트 매출을 23년에 6.5억 원이네 6.9억 원이 아니라 발생됐고 24년에 이제 이게 120원 캐파가 돌아가고 있죠. 풀가동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5년 2분기에는 240억 원 캐파로 확대되고 가동률은 이제 80%로 가정했을 때 24년 매출에는 120억 원에 80% 정도면은 약 90억 원 발생 가능하다고 추론해놨습니다. 풀캐파 돌려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YOY로 플러스 83억 원 여기서 MC 메모리 컨트롤러 매출에서만 발생될 수 있고 그러면은 23년에 총 매출액이 47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 매출을 그대로 간다고 가정하에 이 메모리 컨트롤러 매출만 플러스 된 것만 해도 17.5%의 매출 증가 기여를 이제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갤럭시 S24에서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존에 없던 신규 매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캐파가 풀로 들고 있으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론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이 정도 매출 증가 개연성이 있고 기존에 이제 투자 설명서에 보시면은 유플렉스 테스트 장비를 이렇게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어 있고 테레다인의 울트라 플렉스 장비는 SoC를 위해서 최적화된 테스트 시행을 한다. 그래서 메모리 컨트롤러 제품의 테스트를 가능한 제품이다 보시면 되십니다. 유플렉스 울트라 플렉스 테스터 이거 후속 설명이고 다음에 이제 링컷이라고 있습니다. 링컷 헷갈리시니까 잠깐 다시 한번 뒤로 후속으로 돌아와서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게 웨이퍼 테스트에서 신규 매출의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웨이퍼 테스트에서 링컷은 패키징의 가공 처리라고 보시면 되시죠. 가공 처리. 웨이퍼 테스트 이거는 링컷은 웨이퍼 테스트하고 또 별도의 신규 매출입니다. 보시면요. 22년도에 15억 발생됐고 처음 발생됐거든요. 22년도에 삼성전자 쪽이고 23년도에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209% 46억 발생됐는데 삼성전자 쪽입니다.
파워 전력 반도체 쪽에 이제 관련된 거고 링컷이 요거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링컷은 이제 PMIC 전력 반도체의 IGB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 및 국내 유일 링컷 기술을 턴키로 제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레이저 컷 방식을 도입했는데 컷 비스 최소로 넷 다이 손실을 이게 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웨이퍼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자른 것들을 다이더라고요. 타이코 웨이퍼 테두리 전력 분리 솔루션. 이게 타이코 웨이퍼거든요. 그래서 웨이퍼 테두리 절단 분리 솔루션이 가능합니다. 레이저로 손상 없이. 이게 설명드리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신데 타이코 웨이퍼 일단 PMIC부터 먼저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드릴 게 많네 이게. 링컷을 아시려고 하면 이제 일단은 파워 PMIC라고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 소재로 전자기기의 심장이라고 하고 전력 반도체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울프 스피드하고 미국의 근데 온 세미컨덕터하고 ST 마이크로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기기에 그리고 국내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전력 반도체 기판 쪽에 리드 프레임 쪽에 이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그 주력 매출이 해성 DS하고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의 전력을 공급하는 칩이고 전자기기의 각 부분에 필요한 전력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해주는 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뭐 배터리 이제 관련될 수 있고 PMIC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갑니다. PMIC가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PMIC가 채택기 개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추세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일단 전기차 쪽으로 연계됐다고 보시면 되시고 높게 좋은 PMIC는 필요한 전력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배터리 차저나 뭐 그런 것들하고 연계될 수 있겠죠. 충전기 쪽에. 그래서 IGBT라는 거는 전량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인데 자동차 같은 고효율 고속 전력 체계에 많이 쓰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모터를 인버터라고 하잖아요. 인버터. 그래서 제어해 주기 때문에 IGBT 성능에 따라서 자동차의 주행 성능과 전력 효율이 좌우된다 보시면 되시고 삼성전자는 2009년에 관련 부품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현재도 개발 제품 생산 중에 있는데 소량 생산 중에 있죠. 그래서 IGBT, PMIC에 IGBT가 있다 보시면 되시고 그럼 링컷이 뭐냐? 근데 삼성전자 IGBT를 링컷에 적용시키고 있는데 타이코 웨이퍼라고 또 나옵니다. 이게 또 생소한 용어인데 타이코 웨이퍼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타이코 웨이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타이코는 이제 일본의 주요 이제 장비 업체겠죠. 디스코라고 디스코사의 상표입니다. 이게 특허 상표인데 타이코 연삭이라는 거는 디스코가 개발한 기술로 웨이퍼를 연삭 시에 가장 바깥쪽에 테두리를 남기고 안쪽만 연삭하는 기술입니다. 안쪽만 이렇게 안쪽만. 그래서 타이코 프로세스는 이전까지 백그라인딩과 다르게 이제 웨이퍼를 연삭할 때 웨이퍼의 이제 외주 바깥쪽 둘레를 엣지 부분을 이렇게 두껍게 남겨놓고 외주만을 연삭해서 박하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백그라인딩 한다면 이제 웨이퍼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외주가 없으면은 이 외주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상이 갈 수가 있는데 휘어져 버리고 얇기 때문에 근데 이 외주가 있으면은 이렇게 운반이 용이하고 핸들링이 용이하고 강도가 향상되고 웨이퍼 랩피지가 저감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 특허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디스커 장비가 이제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손상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타이코 웨이퍼 왜 필요한지? 그럼 링컷은 뭐냐?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외주가 남겨진 상태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테스트를 끝난 다음에 이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저걸 이제 외주를 링을 제거를 하면은 기존 수호 방식을 응용한 타이코 웨이퍼 링컷 장비들은
타이커 웨이퍼 링크부터 웨이퍼 포일 마운트까지 최소 5개 공정 이상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되지 못한 프로세스를 위해서 웨이퍼 데미지가 오히려 저것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디스코 장비거든요. AALT는 기존에 이제 이런 5공정을 프로세스를 한 개 공정 한 장비 내에서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소우 방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레이저 컷 방식을 작용해서 공정을 5공정에서 한 개 공정으로 단축시키고 레이저로 커팅을 하면서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양품 랩다이를 수량을 증가시켜서 칩 원가까지 낮추는 이제 효과가 발생되겠습니다. 수율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링컷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력 반도체 쪽에 SSC 반도체 쪽에 많이 적용되는 거고, 이거는 타이코 반도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링컷은 타이커의 A4에 적용이 성행되는 분야는 IGBT라고 불리는 반도체 소재하고, 최근 전기차 자동차 전기 시장이 이제 확대 관련돼서 이쪽으로 필수적인 이쪽에 이제 적용이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23년도에 테슬라 쪽에 전력 반도체 IGBT 채택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IGBT가 대표적인 전력 반도체가 SiC잖아요. 이거보다 단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스위칭 속도는 개선해야 되지만은 테슬라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라이다나 그런 것들 별로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또 원통형 배터리 채택하고 LFP 배터리를 채택하려는 이제 테슬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IGBT 채택인데, IGBT 채택. 그래서 IGBT를 대폭 교체해서 전망하고 있고, 글로벌 전기차 1위 테슬라 검증에 따라서 후보주자도 뒤를 잇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의 IGBT는 ST 마이크로 쪽으로 납품되어 있고, ST 마이크로의 최종 엔드 유저는 테슬라로 추론을 하고 있는데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링컷은 전력 반도체 IGBT하고 연계되었고, 어쩌면 전기차 테슬라하고 연계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력적으로 추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팩트는 아니고요. 추론입니다. 추론. 그래서 이런 매출액이 지금 현재 링컷 관련해서 국내에 이제 유일하잖아요. 기존에 이제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이제 손실을 적게 하고 수율이 향상되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용 안 할 필요가 없겠죠. 사용할 필요성이 높겠죠. 이제 국내 유일이니까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급증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LT는 이것들 이렇게 됐고, 그래서 ALT 링커 신규 사업은 큰 폭으로 209%가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22년 대비. 22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매출이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매출 배송되고, 이렇게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고, 여기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다 보시면 되시죠. 유럽 ST 마이크로. 그 다음에 리콘이라고 있습니다. 리콘. 많죠. 이제 거의 이제 막빠진, 이 양이 이렇게 많냐. 빨리 할게요. 리콘이란 건 웨이퍼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웨이퍼에 이제 보시면 양품하고 불량품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선별해서 양품은 양품끼리, 불량품은 불량품끼리 이렇게 모아서 제공해주는 이제 솔루션이죠. 테스트해주고, 백그라인딩하고, 소잉하고, 리컨스트럭션, 재배열까지 일괄적으로 턴키 방식으로 이렇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리콘. 국내에서는 ALT만이 이제 테스트하고 한 곳에서 이렇게 동시에 가능하고, 두산 테슬라가 리콘 쪽으로 하나 인수를 했는데 그거는 외부 업체이기 때문에 테스트하고 이동을 시켜서 다시 리콘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는 이제 이동이 발생되면 손상이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얇기 때문에, 방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콘 관련해서 ALT가 스윙이나 그런 것들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업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거는 좀 개인 주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협한 그런 의견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소니가 보시면은 이미지 센서가 글로벌리 50이잖아요. 50%의 1위잖아요. 한국서 이제 후공정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 타겟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협력사 선정 착수를 하고 있는데,
요청사항이 뭐냐면은 주요 요청사항 리콘을 비롯한 이거를 요청을 후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개사를 컨택했고 LB 세미콘, 두산 테스트나 ALT, AS 코리아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기서 관건은 핵심은 리콘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리콘은 두산 테스트하고 ALT 두 군데가 가능하고 있고 여기는 외부 이송을 해야 되고 여기는 내부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CIS 쪽에는 최근에 이제 매출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히든 드림이죠, 드림. 만약에 소니 쪽에 CIS 쪽에 채택이 되면은 글로벌 1위기 때문에 매출액이 엄청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냥 드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단 소설. 리콘 관련해서는 이제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턴키 서비스로 제공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는 걸요. 그래서 ALT의 IR 후기를 보시면 유진투자증권에 4월 4일 나와 있는데 CIS 캐파는 월 40억 원이 가능하고 연간 최대 84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23년 매출액이 총 매출액이 477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CIS가 소니 쪽으로 이제 혜택이 되면은 매출액이 엄청나게 캐파가 이렇게 840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급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니뿐만 아니라 삼성 쪽으로도 컨택을 지금 IR 통화 내용을 공유드렸었잖아요. 그래서 CIS 쪽으로 국내 S사 쪽으로 삼성 쪽으로도 접촉 중에 있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현재 주요 고객사는 SK 하이닉스고 CIS 쪽에는. 근데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의 CIS 제품도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론은 삼성전자하고도 연계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은 23년 4분기에 이렇게 터닝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은 23년도에 연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 좀 아쉬운 점은 이익률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왜 빠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캐펙스는 이게 잘못 5기를 내가 입력했는데 맞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게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데 미지급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건설적인 유용자산 관련하고 이쪽에서 됐다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입력은 맞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평이하게 이 정도 라인으로 이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이 정도 라인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펙스는 지금 현재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22년 중반하고 23년 초반에 높게 발생되다가 다시 이제 빠지고 있고 최근에 또 캐펙스 400억짜리 하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로 보시면 되시고 연도별로 보시면 23년도에 역대 최대 캐펙스를 집행했고 프리캐시 플로는 안 좋습니다. OCF는 계속 플러스로 유지되고 있고 리스크는 좀 프리캐시 플로가 안 좋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과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봤고요. 재무활동 현금으로도 체크해봤고 현금성 자산은 하늘색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요. 현금성 자산은 23년도에 일단 역대 최대인데 사회는 IPO를 23년도에 했었잖아요. 235억 원 공모자금 들어왔고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이 IPO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프리캐시 플로가 연 32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로는 고점에는 12BW 발행을 할 수도 있다. 유성증자 이력은 없고 12BW 발행을 과거에 IPO 전에 했던 사례가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12BW 발행이 24년도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리스크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400억 원 유형 설비 투자하고 시설 투자 공시했잖아요. 200억, 200억 원. 근데 그 IR 담당하고 확인하니까 차입금하고 이제 IPO 공모한 현금하고 그렇게 해서 차입금 증액시켜서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과거 이제 여러 기업들 이제 IR 담당분하고 그런 거 얘기한 거 비교해 보면은 그거는 뭐 IR 담당분도 그냥 원론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신뢰성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12BW 발행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이런 프리캐시 플로우 관련돼서 보시면요.
ALT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쪽인데 23년 4분기 기준으로 67% 매출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6개월 미만은 100%입니다. 그래서 전액일량 현황은 우수하고 회전율도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곱자산님 보시면 회전율이 10회예요. 10회, 13회.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은 제곱자산이 거의 필요치 않은 이제 기업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고, 원재료의 생산을 보시면은 이제 이 부재료밖에 없거든요. 용기 및 테이프 이제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패키징 할 때. 이런 거 이외에는 원재료가 발생되지 않는 기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원리로 보시면요. 원재료 관련돼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고정비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가장 높은 게 이제 비용이 주황색 감가상각비하고 파란색 인건비입니다. 대표적인 고정비잖아요. 고정비성 성격. 그래서 고정비용 성격의 기업은 특징이 뭐냐면은 매출액이 일정 비상을 발생되면은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기업 구성입니다. 고정비용 성격이. 그럼 과연 가능할까 보시면 일단은 그래서 비용을 먼저 체크해 보는 거죠. 어떤 비용이 가장 높게 발생되는지. 그러면은 두 개의 주요 비용인데 주황색이 감가상각비, 인건비는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포인트는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보시면 되시고, 감가상각비는 캐펙스하고 연계되는 거잖아요. 어저께 설명드렸지만은. 그래서 캐펙스가 발생되면 레깅돼서 감가상각비가 후속으로 높게 발생되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하고 이제 감가상각비하고 같이 이제 추세를 비교해보고, 연도별로 보시면은 캐펙스가 이렇게 상승 추세고, 이 레깅돼서 감가상각비가 상승 추세인데, 그래서 이번에 또 400억 원 투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를 24년도에 잔금을 24년도에 하반기에 집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도금하고 선수금은 지급을 했고 이제 벌써. 그래서 캐펙스가 이제 24년 하반기에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 그렇다면은 감가상각비하고 매출액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ALT 매출액 추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업황이 이제 좀 안 좋아졌다가 다시 이제 터닝하는 추세인데,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 비중은 매출액이 높아지면 당연히 감가상각비 비중이 낮아지겠죠.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예요. 현재는 41.3% 추이익을 보실 수 있고, 매출액이 높아지면은 감가상각비는 고정이 높아지게 되지만 매출액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승률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고정비용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근데 매출액이 급증하게 되면 이 갭 차이가 마진입니다. 마진. 그래서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급증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고정비용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건은 매출의 확장은 이익의 급증이라 보시면 되시고, 프리캐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매출만 확장이 되면은, 매출이 확장되면은 프리캐시플로우도 캐펙스를 커버하는 OCF가 높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프리캐시플로우도 플러스로 들어갔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관건은 매출 확장인데, 매출 확장 다 치우고 매출 확장에서 포인트를 맞춰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IR 자료거든요. 23년도에 고객사 A사가 삼성전자 쪽이거든요. 그런데 분기별 매출 추이가 보시면은 22년도에 급증했습니다. 21년도에는 9억 4천밖에 발생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22년에 갑자기 140억 원이 발생됐어요. 주요사는 웨이퍼 테스트의 DDI 쪽하고 IGBT, PMIC 쪽에 이게 두 개가 매출이 신규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거의 뭐 5%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 비중이 급증하게 됩니다. 사연은 이거고, 분기별 매출 추이고, 이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22년 이전까지는 21년 3분기 이전에는 매출액이 제로였었고, 22년 2분기부터 급증하게 되고 매출 비중이 최근에 67.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출이죠. 신규 매출. DDI나 링컷이나 그다음에 메모리 컨트롤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되고,
그런데 이제 그 비메모리 쪽에 테스트 업체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력은 이제 ALT가 현재 DDI 쪽이잖아요. DDI 쪽하고 PMIC 쪽 두 개인데 N사하고 이제 사업 범위가 겹칩니다. 보죠. N사는 넷베스 아크고 DDI 쪽은 넷베스 쪽으로 통해서 삼성전자 해양 쪽으로 이제 매출 비율이 높고 PMIC는 넷베스 아크는 이제 미국 쪽의 퀄컴 쪽으로 이제 F5 PLP 쪽으로 해서 PMIC 쪽은 삼성전자 쪽으로는 ALT와는 관계가 없고 이제 DDI가 관건이죠. 그리고 이 D사는 두산테스는 DDI 쪽이 없고 CIS가 주력이고 L사는 이게 LB세미콘, 여기 DDI 쪽 테스트는 없고 DDI 펌핑 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LB세미콘은 테스트 업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DDI 쪽 펌핑 쪽으로 매출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여기도 CIS가 있는데 CIS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시작했고 22년도부터 CIS 고가형인 엑시노스 쪽이 아니라 저가형인 CIS 쪽 AP 쪽이죠. CIS 삼성전자 쪽입니다. AP 쪽에도 테스트가 있고 삼성전자 쪽이 발생되고 DDI 쪽이 주력인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넷베스 아크하고 GM 테스트. 이게 비상장사고 근데 넷베스 아크를 매출액을 체크해 보니까는 넷베스 아크의 최대 매출 고객사는 넷베스입니다. 모기업이고 넷베스의 최대 고객사는 삼성전자 쪽이 매출 비율이 60%니까는 넷베스 아크의 매출액은 삼성전자 약 매출액이라고 계략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22년부터 이게 보시면 ALT 매출이 급증했잖아요. 근데 넷베스 아크의 매출액은 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유의미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좀 더 딥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3년 4분기에는 이렇게 같이 이제 넷베스 아크도 증가됐잖아요. 사유는 뭐냐면은 넷베스 아크는 원래는 과거에는 전력 반도체 쪽이 이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았었는데 퀄컴 쪽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23년 4분기에 AP 테스트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AP 테스트가 매출 비중이 23년 4분기 40%로 가장 높게 됐어요. 그건 사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쪽에 갤럭시 S24에 엑시노스가 채택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추세는 꺾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시고 AP 테스트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시면 이거는 제외시키고 이전까지 추세를 보시면 같이 비교를 해보신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플 아이폰 16이 이제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AI 기능을 탑재해서 가을에 이제 출시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사를 공유를 드리기 위해는 ALT의 DDI 웨이퍼 테스트가 이제 아이폰 쪽과 관계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쯤에 이게 출시가 되면은 매출액이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드린 거고 ALT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력이 이제 웨이퍼 테스트인데 거기서 DDI 쪽에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해서 거기서 애플 아이폰 쪽은 60%, 삼성전자 해양이 40%, 아이패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링컷은 삼성전자 쪽에 여기 이제 22년부터 매출이 시작했거든요. 신규 매출이 발생 시작했고 링컷은 마찬가지로 22년부터 삼성전자 신규 매출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IGBT가 연계되고 주력 ST 마이크론 양이고 최종 엔드 유저는 여기는 어쩌면 테슬라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는 아니고 신규 메모리 컨트롤러가 이제 23년도에 6.3억 발생됐잖아요. 현재 125원 캐파잖아요. 스마트폰 낸드 플래시 쪽 관련되고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최근에 낸드 플래시 여건이 급격히 터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삼성전자 신규 매출 발생이 시작됐고 9월 초부터 그래서 이게 업자면은 1분기 실적을 봐야 되지만은 만약 1분기 실적에서 만약에 높은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하면은 추론대로 한 90억 정도는 매출이 발생 추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23년 대비 17% 정도 매출 증가 개연성이 있겠죠. 이거 하나만으로. CIS는 소니 컨택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리콘 때문에
삼성전자 신규 추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가능성이 이렇게 있어 보인다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CIS 쪽은 지금 현재 두산 테스나가 주력인데 삼성전자 쪽으로 LB 세미콘도 이제 장비들을 많이 들였거든요. 들였고 드릴 계획이고 그래서 LB 세미콘하고도 경쟁 관계에 있고 CIS 쪽에는 ALT가 LB 세미콘을 경쟁을 물러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 AP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LB 세미콘이 저가형 삼성전자 쪽에 저가형 AP만 테스트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엑시노스 쪽을 노리고 있거든요.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는 근데 여기는 현재 AP 테스트는 삼성전자 신규 추가 가능성이 있는데 장비 개발 중에 있고 퀄 테스트도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아직까지는 그냥 드림이다 보시면 되시고 관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근데 이 세 개만으로도 매출액 추이는 23년 대비 24년에 특히 여기 메모리 컨트롤러 매출액이 증가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만 더 걸리면은 매출액은 상당히 점프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공모가 대비 아직까지는 하단부잖아.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잖아요. 주가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24년대 YT로 144개사의 반도체 기업 중에서 11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TD로 아직까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소호해주고 현재 시총 뭐 2천억대고 그런 이런 스토리를 감안하면은 뭐 12BW 발행 리스크도 있지만은 하방은 좀 막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출만 급증하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금 조심스럽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현대중공업을 빼고 먼저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사유가 이겁니다. 딱 1시간 걸렸네요. 아이고 힘들다.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기사 내용에는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IR 자료 해서 유진투자증권에 공유를 드렸었잖아요. 거기 잠깐만요. 잠깐 보실까요? 리포트.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저보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는 게 낫겠죠. ALT 유진투자증권 4월 4일에 발행한 리포트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월에 가동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본격적인 가동률 상승으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풀가동은 기사에 나와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MC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거 IR 통화에서 제가 확인했었나요? 풀캐파로 돌리고 있다. 기억으로는 풀캐파 돌리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IR 통화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기사에서 풀캐파로 돌린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걸 공유를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찾고 있는데
바로 찾기가 힘드네요. IR 통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DDI는 신규 매출이잖아요. 22년부터 이제 삼성 쪽으로 이제 납품 시작한 거고, 원래 삼성전자 쪽에서 DDI 쪽에 매출이 기존에 발생되고 있었는데, ALT 입장에서 신규로 매출이 발생되는 거죠, 이제, 현재. IR 통화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기존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이폰 쪽에 DDI가 매출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ALT 입장에서는 신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신규로. 22년부터 해서.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는 상식적으로 이번에 200억 원 또 추가 투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풀캐파로 안 돌아가면은 그렇게 되겠나요? 그리고 IR 통화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그 ALT가 자체로 이렇게 투입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기존의 컨센을 협의를 끝내고 이렇게 드린다고 통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너무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갖고, 그 주주 인정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편협한 그 약간 편향적인 의견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하더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매도할 수 있어요, 전량.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질문 더 이상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주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이런 정성적인 내용들은 질문은 IR 통화를 직접 하시던가 아니면 기사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재무제표 관련해서 질문 사항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정성적인 내용은 질문 안 받도록 할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내용만 질문해 주십시오. 정량적인 내용은 뭐 엑셀 입력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뭐 헷갈리시면요.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주말에 이제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만약에 주중에 질문 남기셨던 거를 설명의 시간에 리마인드 초반에 좀 시켜주시던가요. 그러면은 내일 또 출근 잘 하시고 다음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라며, 지금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공격하고 그 유가 오르고 뭐 많이 안 좋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섹터도 미국 쪽에 안 좋고, 근데 금리 인하를 6월에서 9월로 연장한다고 해놨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는 호재라고 생각해요. 금리 인하 관련돼서 설명드렸지만은 그만큼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경제 여건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그 전까지 오르는데 그 이후에는 폭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후속으로 미뤄지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속으로 밀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리스크 있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기 급락 전쟁을 과거에 보면 이란 이라크 전쟁이나 뭐 과거에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전쟁 이슈는 증시는 단기 급락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슈는 크게 뭐 이렇게 리스크 사항을 고려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긴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됐을 때는 증시 여건이 많이 안 원래는 하락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잖아요. 그거가 연계됐는데, 현재는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높게 저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타 유동금융자산이 100억 원인데, 그래요? 이거 좋네. 잠깐만요. 그 좋은 거죠, 그러면. 제가 빼먹었으니까.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거는.
잠깐 볼 거예요. 음, 그게 유동자산입니까? 유동자산? 유동자산이면 안 되고요. 아, 이유 있네. 아, 이거 제가 빼먹었네. 이거 포함시켜야죠. 그럼요. 105원. 그래서 이상하게 255원 IPO 받았는데 왜 이렇게 현금 손해상이 줄어들었나 했는데 이것까지 포함시키면은 현금 손해상이 있으니까는 12BW 반행 확률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추가하십시오, 이거. 엑셀은 제가 이거 입력해서 공유를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쪽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보이는데 미연성사 한번 보시죠. 미연성사. 미연성사가 괜찮은 것 같아요. 미연성사는 아직 뭐 이렇게 매수나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연성사는 다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전자재료 있잖아요. 전자재료. 예. 잠깐 미연성사 잠깐 볼까요? 이게 책의 기업 분석 처음 공부에 이제 성장 전략의 시그널 찾자 이제 그 해당 기업이잖아요. 23년 4분기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특이성이 없습니다. 평범한데 성장 전략의 시그널의 대표적인 게 뭐죠? 캐펙스잖아요. 캐펙스. 캐펙스를 23년 3분기에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고 23년 4분기에 역대 최대 두 번째예요. 캐펙스를. 그러면서 프리캐시 플로는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전자재료가 있는데 이게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원료잖아요. 동진 세미컴하고 그다음에 어디지 이거? 다업케미칼의 자회사 롬앤 내가 올려놓고도 까먹었는데 롬앤 하니스인가? 그 이제 전자재료 제품가가 23년 4분기 역대 최고로 찍었어요. 전자재료 제품가가 스프레드가 보시면은 원재료가는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23년 4분기에 제품가는 역대 최고예요. 갭이 스프레드 마진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숨겨져 있는 이게 계속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 전자재료 판매량도 이렇게 터닝하고 있고 현재 PQ와 P는 역대 최고, Q는 터닝하고 있고 바닥에서 찍고 이거 터닝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보다가 지금 보면은 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많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실상 워낙에 이제 하단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요 놈을 한번 분석 설명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워낙에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이거든요. 어떠십니까? 싫으면은 뭐 말고 한번 지켜보세요. 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보다는 한번 공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요 제품인 전자재료 쪽하고 생활화학 제품이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계면활성제하고 샴푸나 뭐 LG 생활건강 쪽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LG 생활건강의 주요 고객사고 두 개로 이렇게 나뉜다. 근데 주력은 전자재료에서 보시면 되시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도 여건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강달러에서 원화 약세 이제 원화 환율이 오르면 수출 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잖아요. 조선주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보세요. 24년도에는 히트치는 섹터가 조선주일 것 같다는 계속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제 의견은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감안하시고 갑자기 또 사적인 또 잡설이 또 많으네요. 아이고 힘들다.
다음 주에는 어떤 기업을 할까? 그러면은 이제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현대중공업 보니까는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게 컨센 하이할 것 같다 나왔는데 어떤 걸 할까? 세진중공업 할까? 세진중공업? 아무튼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